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중국의 부동산이 일본의 버블처럼 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국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예측한 가운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 위축 현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도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집을 다 팔면 미국의 집을 다 사고도 두 번 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1970년대 말 일본 땅을 다 팔면 미국 땅을 두 번 산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한국 경제가 중국과 맞물려 있는 점을 생각하면 중국 부동산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과 17년도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현성동에 위치한 레미안 웨스트림 83제곱 25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총 773세대 8개 동으로 용적률 299%, 건폐율 17%, 최고층 35층에 사용 승인일은 2016년 7월 14일입니다. 21년 10월에 거래된 28층의 실거래 가격 17억 원 대비 최근 22년 12월에 거래된 14층의 실거래 가격은 13억 7천만 원으로 층수에 상관없이 3억 3천만 원, 19.4%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3월에 거래된 17층의 실거래 가격 7억 4천만 원 대비 최근 14층의 실거래 가격은 13억 7천만 원으로 6억 3천만 원, 85.1%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전월세 거래로는 전용 84제곱 17층 8억 5천에 20만원, 5층 5억 6천만원에 20만원, 27층 1억에 3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945대, 세대당 1.22대로 적당한 편입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22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처 지하철역으로는 도보 10분 거리에 6호선 광흥창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소요시간은 49분, 판교 60분, 시청 28분, 여의도 17분 정도 걸립니다. 교육시설로는 서울 신석초등학교, 신수중학교, 광성중학교, 동도중학교, 숙문고등학교, 광성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가 있고 보육시설은 신석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주변 상권 및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서강점, 이마트 신촌점, 현대백화점 신촌점, 하나로마트 고양점, 이마트 마포점이 있고 창천문화공원과 송기정 공원이 있습니다. 근처 종합병원으로는 2.4km 거리에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2.8km 거리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학원 140개, 병원 69개, 편의점 27개, 약국 20개, 마트 5개가 있습니다. 중국은 내년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해당 회의 폐막 이후 중국인민은행과 공산당 중앙재견위원회 판공실이 연달아 부동산 부양 기조를 강조하면서 내년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를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먼저 류거창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중앙경제업무회의 기조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내년 통화정책 강도가 올해보다 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만약 필요할 경우 통화정책 강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류 부행장은 주요 산업인 부동산이 크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앞서 진행된 거시경제 조절로 인해 급등 리스크가 제거됐으며 지금 문제는 시장 급락으로 서둘러 하락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기간 동안 2%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선방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10년에 2%가량 하락해 매년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에서 2020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5%를 기록한 만큼 향후 1%대 성장률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주요 기관으로부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은 1.7%, KDI 1.8%, 한국금융연구원 1.7%,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8%,
한국경제연구원 1.9% 등을 예상했습니다. 박석길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작년과 올해에 비해 감속하겠으나 글로벌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되면 소비자들의 구매력 손실도 점차 개선될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수요 측에서는 소비, 생산 측에서는 서비스업의 성장 동력이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될 것입니다.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이후 보복 소비와 저축 등으로 확보됐던 소비 여력이 점차 고갈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수출과 제조업 경기의 경우 반도체 재고 조정 사이클이 상반기 중 일단락되고 중국 경제의 상황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하반기에 소폭 개선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근 대내외 여건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다소 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조동철 원장은 최근의 경기 침체 신호는 세계 경제의 순환주기 사이클에 따른 여파가 크다며 일각에서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중첩되지 않는다면 그때만큼의 하강 국면을 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